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거는 제라드 고든의 승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UFC 282에서 가장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기죠. 패디 핀블렛의 그 경기와 패디 핀블렛의 앞으로 그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패디 핀블렛이 무려 넘버링에서 코메인 이벤트라는 중책을 맡았었죠. 그만큼 워낙에 지금 현재 입지가 거의 뭐 스타 파이터예요. 뭐 UFC 지금 현재 패디 핀블렛이 메인 이벤트는 아니었지만은 핀블렛이 중심에 있었던 뭐 영국 대회가 뭐 역대 UFC 파이트 나이트 게이트 스윙 뭐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성황리에 열렸는데, 그거에 중심 이제 패디 핀블렛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핀블렛한테 지금 많은 뭐 푸시를 넣어주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번 그 코메인 이벤트에 나설 때도 원래 경기장 경기 전에 선수가 입장할 때 경기장 전체를 암전을 하고 그리고 또 선수를 백스테이지부터 비춰주는 거는 메인 이벤트 선수들한테만 해주는 특권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패디 핀블렛 같은 경우는 코메인 이벤트를 뛰는 선수고 아직 UFC 랭킹에도 있지 않은 선수인데 경기장 암전을 해주고 백스테이지부터 비춰줬습니다. 이거는 지금 UFC가 핀블렛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또 관중성도 잡아줬는데 패디 핀블렛 코스프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패디 핀블렛은 라이징 스타가 아니라 스타입니다. 그만큼 이제 UFC나 핀블렛을 지지하는 팬들은 이번 승리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 UFC에서 UFC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기 스타 2명을 꼽자면은 함자트 치마에프와 이제 패디 핀블렛이 있죠. 근데 함자트 치마에프 같은 경우에는 좀 실력적인 요소, 좀 엽기적인 실력 때문에 지금 인기가 많은 거고요. 반면에 패디 핀블렛은 요새 흔히 말하는 그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스포테이먼트 그 성향을 띠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고든과의 경기가 잡혔을 때도 일단 이 고든 정도는 핀블렛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쉽게 잡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패디 핀블렛의 뭐 현재 영국 내에서 입지를 또 가장 잘 알 수 있는 뉴스 중 하나가, 핀블렛이 UFC 데뷔전을 승리했을 때 후원금으로 1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졌을 때 한 16억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 경기를 앞두고는 이제 UFC 고작 사전째인 선수인데 본인의 자선단체까지 설립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실제로 뭐 핀블렛이 어디 행사라든지 사람 많은 장소에 가면은 그 일대가 마비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핀블렛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경기 내용이 좋지는 않았는데 이 심판 판정이 좀 핀블렛 쪽으로 간 게 아니냐 또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UFC 같은 경우에는 UFC의 그 심판과 UFC는 별개입니다. UFC에서 심판 배정 같은 경우는 UFC가 열리는 주체육위원회에서 심판들을 배정하고 그 심판이 판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UFC 사장인 데이나 화이트 같은 경우도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 판정은 이 심판들이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국 이게 제라드 고든과 패디 핀블렛의 경기가 이게 판정이 옳게 된 거냐 아니게 된 거냐, 이게 중요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거는 제라드 고든의 승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그 UFC 판정 추세의 변화에 대해서도 다루긴 했는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최근 판정 추세가 임팩트 있는 타격에 점수를 많이 준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경기 끝나고 지표를 살펴보면은 전체 타격에서는 제라드 고든이 한 3대 정도가 더 많은데, 중요 타격에서는 핀블렛이 5대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뭐 그래도 핀블렛 뭐 승리 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테이크다운 수치가 중요해요. 핀블렛은 테이크다운을 3번 시도해가지고 모두 실패를 했고요. 제라드 고든 같은 경우에는 6번 시도해서 3번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임도 가져갔고요. 또 여기서 또 뭐 임팩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격투기는 판정이 있는 스포츠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느냐, 이거에 판정의 점수가 좀 더 갈 수밖에 없고, 시청하시는 시청자들도 이건 얘가 이겼다 하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제라드 고든이 분명 뭐 유리한 경기를 이끌었던 경기고요. 근데 이게 또 판정이 뭐 스플릿 판정으로 뭐 2대1로 갈린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 판정이 나왔어요. 또 이게 심판 그 부심, 배심원 중에 또 재밌는 심판이 있었던 게 존 메카시라고 MMA에서 그 레전드 반열에 올라서 있는 심판이 있거든요. 그 심판의 아들이 그 배심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 메카시 그 아들도 그 패디 핀블렛의 승리 줬거든요. 존 메카시가 이 점을 언급하면서 내 아들이 판정을 잘못한 게 맞다고 직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를 한 거는 아무래도 패디 핀블렛의 그 인기가 압도적이고 팬들도 많다 보니까
핀블렛이 타격이 나올 때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현장에 있는 심판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변론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거, 미디어 채점이 또 있거든요. 24개의 미디어가 채점을 내린 거에서는 24개 중 23개가 고든의 승리를 줄 정도로 고든이 잘한 경기였습니다. 저는 이게 오심으로 이제 판정이 잘못 내려진 경기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MMA 시상식들이 자주 열리는데 거기서 재밌는 수상 부분이 있어요. 올해 도둑 맞은 경기, 이게 판정이 좀 잘못된 경기에 대해서 그런 시상을 내리거든요. 아무래도 올해는 패디 핀블렛과 이 고든의 경기가 그 도둑 맞은 경기가 또 되지 않을까 전 예상이 됩니다. 핀블렛이 이번 경기에서 보여준 퍼포먼스가 다음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팬분들이 항상 그 UFC에서 밀어주는 파이터를 데이나 화이트의 양아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가장 그 데이나 화이트의 아들로서 많이 불리고 있는 게 핀블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블렛의 이 좀 졸전에 가까운 경기력 때문에 데이나 화이트가 울상일 거다,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데이나 화이트가 이게 바보가 아니거든요. 괜히 그 망해가던 UFC 그 메이저 스포츠급 반연에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핀블렛 같이, 예를 들어서 함자트 치마에프나 코너 맥그리거 같이 스타성과 실력이 받쳐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3연승 정도 했을 때 바로 사전째에 랭커드를 붙여줬어요. 함자트 치마에프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랭킹 11위였던 리징양을 붙이고 리징양을 이기니까 바로 랭킹 2위인 길버트 번즈를 붙여줬었고요. 코너 맥그리거 같은 경우에도 3연승 기간에 너무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주니까 사전째에 랭킹 5위인 더스틴 포이레를 붙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핀블렛도 똑같이 사전째였어요. 근데 핀블렛은 지금 제라드 고든이 높게 평가해봤자 한 20위권 언저리의 선수거든요. 그런 선수를 붙인 거는 UFC에서도 아직은 그 핀블렛의 실력에 대한 확신이 없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20위권 언저리 선수와의 경기력이 어떤지를 평가하고 이후 매치업을 붙여주려고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잘 키워낸 스타가 이게 션 오말리예요. 션 오말리 같은 경우에는 랭커를 만나는데 무려 9번이나 싸웠어요. 9번째 싸울 때 랭커를 만났거든요. 물론 중간에 말론 베라라는 랭커는 아니지만 좀 중견 강자를 만나기도 했는데 또 그 경기에서 여지없이 패하니까 약한 선수를 또 두세 번 연달아 붙여줬거든요. 아마 패디 핀블렛도 션 오말리와 똑같이 UFC에서 그렇게 빌드업을 해 나갈 겁니다. 아까 제라드 고든의 그 랭킹을 높게 평가해봤자 20위권 언저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정도의 경기력을 펼친 거는 많이 쳐져봤자 22 중후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라드 고든이 모든 능력치가 딱 UFC 평균치에 부합하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선수들 몇몇을 보면은 본인보다 조금 더 육각형의 능력치를 가졌거나 한 분야가 좀 더 기준 능력치보다 기본보다 상회하는 선수들을 만나면은 여지없이 패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한테 이런 좀 고전을 펼쳤다는 거는 패디 핀블렛이 아직까지는 랭킹에 진입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대 후반이니까 본인이 실력을 잘 쌓아가면 분명히 지금보다 나은 선수가 될 수는 있겠죠. 엄밀히 평가했을 때 제가 봤을 땐 챔피언 레벨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핀블렛의 약점이 이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항상 그 타격 시 이게 턱이 들리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웃파이팅을 펼치는 그 스텝이 좋고 스피드가 좋으면서 아웃파이팅을 펼치는 선수가 헤드업이 된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선수는 업라이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상체를 꼿꼿이 세우고 일부러 그런 턱이 들리는 스탠스를 취하거든요. 근데 패디 핀블렛은 아니에요. 본인이 들어가서 싸우는 인파이팅을 좋아하는 선수가 그런 식의 스탠스를 취하면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기에도 그게 많이 드러났고, 또 이제 빠질 때도 스텝으로 확 빠지는 것도 아니고 가드가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라드 고든이 그걸 파고드는 타격을 많이 던졌습니다. 일부러 하나 갖춰서 던져놓고 따라 들어가면서 왼손 펀치 던지는 거에 패디 핀블렛이 가장 계속 그 펀치를 많이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핀블렛이 이 약점을 고치려면 스탠스를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돼요. 중심을 아예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힘들어요. 지금 아예 그거는 이제 기본기에 해당되는 영역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을 수리할 때도 인테리어 정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건 되지, 아예 구조를 바꾸고 이런 거는 집을 허물고 다시 치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핀블렛이 그런 기본기를 처음부터 다시 가다듬는 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이제 헤드업이 되어 있는 만큼 스텝의 양을 늘리고
좀 원거리에서 핀포인트 타격 같은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핀블렛이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은 별로 그걸 고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뻔뻔하게 지금 자기가 이긴 게 맞다고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인왕전 복싱 경기나 이럴 때도 뭐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해설자분들 말들 들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실력이 비슷하면 그래도 좀 더 어린 선수한테, 유망한 선수한테 판정을 준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UFC는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이 돼 있는 선수가 와서 싸우는 건데, 인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심판 판정이 오간다는 거는 솔직히 보기에 많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존 메카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이 그나마 가장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심판도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사람이고, 보는 각도마다 이게 펀치가 다 다르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거기서 관중들 환호성까지 이제 덧붙여지다 보니까 거기에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또 핀블렛, 그러니까 라이징스타 핀블렛이 지금 약간 또 이제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같은데 UFC 282의 언더카드에서 또 새로운 라이징스타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그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댄스!